그리스에 대한 그 추가 자금 지원 얘기는 뭐 지금 오락가락하네요. 예, 뭐 일부 성질 급한 기자들이 타결 가능성 이렇게 가지 일보를 좀 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합의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관련된 사항들 김희욱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좀 현재까지의 상황들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그리스 이 관련 소식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가 한창인데요. 지금까지 전해진 현실의 소식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속보로 보시죠.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IMF가 일단은 지금 보시는 대로 초안까지는 근접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벌써 10시간째 이번이 그리스 관련 협상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로이터 속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초안에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으로. 근데 여기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스에 요구할 초안에 이제 수준을 맞췄다고 해가지고 IMF하고 EU 이 재무장관들이 400억 유로의 그리스 부채 감축을 목표로 그래서 GDP 대비 124%까지 일단 부채를 줄이는 걸로 네 이렇게 수준을 다시 수정해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리스의 입장이나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 구제자금 지급 혹은 그리스 지원에 대한 확실한 조건으로 해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 회의가 10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뭐 이 회의하는 사람 중에 잠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붙잡고 조금씩 새어 나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현재 진행 중인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의사봉을 땅땅땅 두들기고 완전히 결론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자막에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쨌든 유로존 재무장관과 IMF 간 초안까지는 일단 근접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10시간째 마라톤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오늘 개장 전에 혹은 개장 초라도 소식이 들려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지금 현재 새벽 1시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협상을 중단하고 내일로 미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이게 또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 HTS나 뭐 다른 언론에서 퍼오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 협상이 완전 타결은 아닌 것으로 아직까지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꼭 이 유로존 관련 소식은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긴장을 시키는데 뭐 시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되면 마감 브리핑을 조금 옥석을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로이터 통신의 미증시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죠. 월가는 지난 급등분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보합 정도는 유지를 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사실 미 증시는 추수감사절 이후 공식적으로 4일 만에 뭐 처음 열리는 장이었다는 표현. 금요일장은 뭐 거의 거래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을 선두주자로 한 기술주들이 하루 더 반등에 성공을 했고 나머지 업종이나 기업들은 차익 실현이 활발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정도로 지난 상승분에 대한 소화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봐도 S&P 500 지수의 경우 심리적으로 중요한 1400포인트를 사수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도 오늘은 좀 의미가 있는 수렴 구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P 500 지수의 경우 1400포인트 지지한 게 일단 다행이고 다음에 200일 이평선 위에 여전히 올라타 있는 이런 추세를 유지했다는 점이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 하지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대형 유통업종은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글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고 해야 될지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월요일장 열리기만 하면 유통주가 막 날아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저랬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옥션이나 G마켓에 비유될 수 있는 이베이의 경우는 8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런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이번에 박리 담회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다가 오늘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별화된 강세를 시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바로 이어서 보시죠. 스티펠 니콜라스 측의 의견인데요. 올해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향상이 됐지만 지나친 할인으로 인한 마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오늘 우리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매도세로 연결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인터뷰 내용도 보시죠. 컨설팅사죠. 부주앵커의 유통업종 수석 투자 전략가 의견을 보시면은요. 시중의 기대와는 달리 올 유통업체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수익은 좀 자신이 없다.
최근에 미 쇼핑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이것도 비슷하죠. 특히 유행에 민감한 전자제품이나 의류, 액세서리의 경우 매장에서 실컷 구경하고 입어보고 전자제품 막 만져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격도 비교해보고 결국 구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유행처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사이버 먼데이가 유통업체들에게 확실한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잠깐 보시면 그 밑에 재정절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재정절벽에 대한 이 잡음이 백악관에서 뭐 빨리 좀 합의를 하자 이런 쪽으로 좀 푸시를 하는 쪽으로 백악관이 바통을 넘겨받은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 새로운 내용도 없고요. 이에 대한 반응도 그냥 연휴 잘 쉬고 돌아온 정치인들이 존재감 확인 차원에서 한마디씩 그냥 던지는 거 이런 거니까 부안해동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 내용은 그냥 자막 없이 스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EU 정상회담,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지금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 보고 정도, 어느 정도 초안에만 근접했다는 사실은 이게 뭐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아직은 nothing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신중하게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마켓워치의 컬럼 내용을 또 다시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 동향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봐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내부자 거래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약간 좀 길티한 좀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 임원들이나 주요 주주들의 이 자사주 거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를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마켓워치 컬럼에서는 최근에 한 보고서를 가지고 향후 상승장 혹은 지금 증시가 사실상 단기 바닥에 근접했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저 같은 전문위원 겸 컬럼리스트 마크 허버트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들 내부자 거래 동향 보고서를 봤을 때 이들의 매도 매수 비율이 1.58대 1로 역사적 평균인 3.4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내부자들은요, 자사주를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현금화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역사적 평균이 이렇게 매도 비율이 높은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지난 9월 반등이 한창일 때 한때 이 매도 매수 비율이 6.68대 1까지 갔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거의 1.5대 1, 1대 1 수준. 이 매도 매수 비율은 기업 내부자들이 현재 판단하는 향후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지난 9월 반등 때 한창일 때 그때 비해서 4배 정도를 높게 본다는 해석을 여기다 붙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 과연 믿어도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증시 역사상 지금처럼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 매수 비율이 거의 1대1, 그러니까 최저 수준까지 근접했던 3번의 사례를 아거스 리서치에서 리포트 자료로 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2012년 6월 4일이 가장 가까운 사례였는데 1.67대 1, 2011년 10월 3일이 1.04대 1, 2010년 7월 5일이 1.83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기로 하죠. 가장 가까웠던 2012년 6월 4일의 경우는요, 이때였네요. 이때. 그렇죠? 3번의 사례 중에 2012년 6월 4일이 이때였다고요. 1대1에 가까웠던 때. 거의 뭐 단기 최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 과거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그 전의 사례가 2011년 10월 3일이었는데 9월, 10월 3일 요때 정도 되네요. 요때. 이것도 역시 당시에 보면 거의 바닥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2010년 7월 5일 또 보실까요? 2010년 7월 5일 요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신 대로 앞에서 보신 이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2012년 6월 4일, 2011년 10월 3일, 2010년 7월 5일 이렇게 거의 1대1의 매도 매수 비율을 나타낼 때가 거의 시장의 단기 바닥을 정확하게 의미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1.51대 1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자료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장을 현재 30분 앞두고 있는데요. MSCI 한국지수는 보통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장을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오늘은 스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앞에서 보신 이 유로존 관련 속보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좀 전에 이거 자막으로 정리해드린 대로 로이터 속보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고, 방금 지금 경신된 제목으로 보시면은요, 이게 완성형이 아니고요, 거의 근접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문구가 나와 있고,
유로존 재무장관들하고 지금 회담을 갖고 있는 이 IMF하고 트로이카 전부 그리스 지원 초안에만 도달을 한 것으로, 결론이 안 난 것으로.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에도 이것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요 소식이 조금 아까 전해졌었는데 완전 협상 타결이 아니구나 해서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죠. 근데 요 소식이 나왔을 때 거의 한 2, 3분 만에 이만큼이 급등하고 있었다가 결국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구나 해서 이제 이만큼 반납하고 있는 상황. 그래도 뭐 그 소식 나오기 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약간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개장에도 일단은 외국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나오기 전부터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약간 불리시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속보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 자막 통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